안녕하세요, 임백두입니다. 맥스 사용자를 위한 블렌더 강좌 2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탄을 만들고 나서 이제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 2탄을 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계속 미뤄두고 있는데, 조회수는 얼마 오르지 않았는데 두 분이 리플을 달아주셔 가지고 이렇게 약간 반쯤 떠밀려 가지고 2탄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강좌 2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블렌더 3.00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오브젝트 생성입니다. 오브젝트 생성. 오브젝트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일단 맥스에서 어떤 식으로 생성하는지 한번 볼게요. 맥스 전체 화면을 본 상태에서 맥스에서는 여기 플러스 키에서 여러 가지 있죠. 3D 오브젝트 2차원. 그리고 중간중간에 고양이 소리가 나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고양이가 제가 얘기를 하면 고양이가 자기한테 말을 거는 줄 알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일단 오브젝트에서 이제 박스 생성하려면 이렇게 드래그 해 가지고 생성하죠. 그리고 이거를 0.0.0에다가 배치를 시키면 여기다가 0, 0, 0 해서 이렇게 배치를 시키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피어, 실린더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예. 그럼 블렌더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예, 일단 블렌더에서 오브젝트 생성을 하려면 일단 다 지우고요. 전체 선택 A 누르고 X 누르고 클릭하면 다 없어지죠. 요거는 3D 커서인데 이건 나중에 강좌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무시하시고, 자, 블렌더에서 오브젝트 생성 단축키는 Shift A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3D 오브젝트 같은 경우 이 안에 다 있고요. 그리고 2D, 그리고 그 외, 그리고 이미지, 조명, 카메라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여기서만 할 건데 밑에 거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눌러보면서 다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큐브, 여기서 큐브라고 하죠. 큐브 이렇게 만들면 이제 큐브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맥스하고 뭐가 다르냐면, 일단 큐브가 센터점이 가운데 점에 있어요. 그런데 맥스는 센터점이 바닥에 있죠. 예, 이렇게 바닥에 있고 블렌더에서는 이렇게 가운데 있습니다. 맥스에서는 이것에 대한 속성을 바꿀 수가 있어요. 보면은, 자, 테두리 보이게 한 다음에요, 이 칸을 늘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럼 블렌더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느냐? 높이는 당연히 이제 밑에 기준이니까 높이가 나오겠죠. 블렌더에서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 그리고 위치를 이동할 수 있고요. 그런데 칸 나누는 건 없어요. 칸 나누는 건 없고 크기도 대칭으로밖에 안 커져요. 그죠? 다시 한번 지어볼게요. A 큐브, 그죠? 이렇게 뜨죠?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선택하고 이걸 다시 클릭했을 경우에 이게 안 뜨죠. 이쪽이 그게 안 떠요. 그러면 이거 크기를 어떻게 조절하지? 하면 바로 전에 했던 명령어는 F9번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로테이트, 그죠? 그런데 이거를 한번 이동을 시키면 바로 전 명령어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이즈를 조절을 못해요. 말 그대로 바로 전 명령어 move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큐브 같은 경우 이거를 제작할 때 크기는 먼저 정하고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도 이 속성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그죠? 그런데 블렌더에서는 한번 이동을 해버리면 이 속성 자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오브젝트 이거 좀 큐브를
칸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싶다. 일단 와이어프레임이 보여야 되니까 나눠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탭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정해야 돼요. 예, 이거는 나중에 에디트 할 때 제가 따로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큐브 생성. 그럼 이걸 이동시키고 메쉬에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일단 플레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면이요. 한 장짜리 면입니다. 예. 그리고 서클. 서클은 그냥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 이게 일반적으로 맥스하고 다른 선이 맥스에서는 서클을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편집점을 한번 봐보면 이걸 편집하고 싶으면 우클릭 해가지고 컴포트 스플라인을 한 다음에 1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예, 그런데 블렌더에서는 그냥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점이 여러 개가 있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이 점의 개수는 처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메쉬에서 서클 들어가게 되면 여기 에디트 하면 여기 점의 개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점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에디트 모드로 한번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기존 거를 누르면은 이 점의 개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디트 하기 전에 먼저 정해 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Shift A, 메쉬, 서클. 자, 바로 전에 했던 걸로 돼 있죠. 요거를 기존에 32로 되어 있었죠. 이렇게 해놓고 1 이렇게 해놓으면 반지름이 1인 32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서클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32개의 점은 다른 명령을 수행하고 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이걸 선택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F9를 누르면은 이렇게 점의 개수를 바꿀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이동하거나 다른 작업을 하게 되면 이거는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바로 점 명령어만 나오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서클 같은 거를 만들기를 원하시면 이게 몇 개 정도가 적당한지 미리 파악을 하시고 만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 예. 그리고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UV 스피어.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 면의 개수는 가로 세로가 따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다시 메쉬 아이코스피어. 예. 이 UV 스피어하고 아이코스피어의 차이는 맥스에서 오브젝트 들어가 보시면 여기 그냥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지오스피어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오스피어하고 그냥 스피어의 차이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메쉬 들어가서 실린더도 마찬가지로 센터점이 중간에 있고요. 이 양 조절할 수 있고 반지름 높이 정도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콘.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예. 이 기준점이 항상 이 중간에 꽂히는 게 좀 거슬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준점을 옮기는 방법은 다음에 가르쳐 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메쉬의 또 토러스, 예, 도너츠. 이거는 좀 조정하는 게 많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전체 그리고 내부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플레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플레인 아시죠? 맥스에서 플레인. 예, 이거는 이렇게 조정할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멍키. 그 기본적으로 뭐 테스트할 때 간단한 약간 복잡하고 간단한 오브젝트를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건데 맥스에도 이게 이런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티퍼. 이렇게. 그리고 블렌더에서는 멍키입니다. 멍키. 멍키가 아니라 이름이 뭐였더라? 멍키인데 얘 이름은 수잔이에요. 수잔. 여기 보시면 수잔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아무래도 개발자의 지인이지 않을까, 혹은 개발자가 아끼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성까지 받고, 그러면은 이게 맥스를 쓰다가 이렇게 쓰면은 무조건 이 3D 커서의 센터에 무조건 생기거든요. 3D 커서를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옮길 수가, 이렇게 하면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면에다가 이렇게 또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큐브를 만들고 좀 축소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딱 그 센터점에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큐브 하면 그 센터점에 생기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맥스에서는 맥스가 조금 더 직관적이죠. 직관적인데 그렇다고 여기서 맥스에서 하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만큼 만들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왜냐면 여기 맨 밑에 보시면은 이런 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add cube라고 해서 요 클릭해서 이렇게 눌러 보시면 원하는 면에다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닥에 만들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되죠? 그럼 이것도 사이즈, 위치는 다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건 크기밖에 조절을 못해요. 대신 비율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 콘도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수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린더도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고요. 실린더가 지금 이렇게 약간 찌그러졌죠. 이거를 정 실린더로 만들어 볼까요? 한번. Shift 키를 누르면 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이제 높이 조정할 때 Shift 키 누르면 1m씩 1m. 네, 딱 1m만 되네요. 그런데 Shift 키를 떼면 이렇게 원하는 길이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UV 스피어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UV 스피어는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면으로 되네요. 정 UV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것도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정 이게 나옵니다. 네.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생성은 다 했고요. 자 이제 이거를 이동, 회전, 확대, 축소 하는 방법을 해볼게요. 일단 전체 선택하고 X 누르고요. 이것도 제자리에 한번 갖다 놔볼게요. 제자리에 갖다 놓은 방법은 Shift S 누르고 여기 보시면 월드 오리진 이렇게 누르면 다시 제자리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큐브를 하나 만들고요. 이거는 안 보이게 끌게요. 이거를 이동하고 싶으면 클릭을 하고, 지금 맥스에서는 보통 이동하고 싶으면 이게 무조건 뜨잖아요. 이걸 기즈모라 그러죠. 기즈모가 무조건 뜨는데 이거 어떻게 없애더라? Alt X인가? Alt X 하면 이렇게 안 보이기도 하고요. 예, 다시 이렇게 하면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X축, Y축, Z축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그런데 블렌더는 이런 게 없어요, 전혀. 그래서 먼저 이걸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 즉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이동할 때 여기 보면은 쇼컷이 Shift 스페이스 바 G예요. 너무 복잡하죠. Shift 스페이스 바 G 하면 이렇게 떠요. 그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Y 축으로만 이동하고 싶으면 이렇게 돌려서 이 파란색 박스를 잡고 이렇게 돌리면 돼요. 그죠? 그리고 XZ 축 하고 싶으면 요거 초록색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면 XZ만 움직이죠. 아니면 이거를 정면 부려 본 다음에 요걸 눌러서 이렇게 해도 되고 가운데 걸 눌러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XY 축에서만 이동을 해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이동하면은 그냥 화면에 보이듯이 이동해 가지고 얘가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선택창으로 넘어가려면 W 누르면 돼요. 다시 이동하고 싶으면 이 복잡한 단축키를 눌러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죠. 이렇게 해서 작업 못하죠, 솔직히. 아니면 요거를 좀 우리가 편한 단축키로 바꿀 수는 있지만 그게 다른 거하고 이제 중복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해놨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 보면 Shift 스페이스바 G인데 이거를 그냥 G만 누르면 돼요. G만 누르고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움직이기 싫다 그러면 그냥 ESC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은 이동을 한 다음에 컨트롤 Z를 눌러서 복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X축, Y축, Z축으로 이동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 정석은 이거예요. X축으로만 이동하고 싶으면 이걸 누르고 G를 누른 다음에 X를 눌러줘요. 그럼 X축이 뜨죠? 그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이렇게. 이것도 좀 그리고 Y도 마찬가지. G, Y 누르면 이렇게. 그리고 GZ 이렇게. 이것도 솔직히 힘들어요. 왜냐면 두 번을 눌러야 돼요. 그래서 이걸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가운데다 놓고 어떻게 하냐면 이걸 클릭하고 G를 누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운데 클릭을 해줘요. 그죠? 그러면 X축이 켜져요. 다시요. 좀 잘 보이게. G를 누르고 이 빨간 선 방향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Y축으로 움직이고 싶으면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가운데 클릭으로 조정이 Z축으로 누르고 싶으면 이렇게. 그죠? 이게 훨씬 낫죠? 다시 해볼까요? G 이렇게 Y 이렇게 Z 이게 그나마 제일 편합니다. 이동은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맥스보다는 좀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가운데 클릭으로 눌러주면 되니까.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하고 요거 기즈모를 잡아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갖다 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 누르고 그냥 G 누르면은 그냥 가운데 클릭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면 훨씬 편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기가 이쪽으로 1m 움직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G를 누르고요. X축 정렬시킨 다음에 2를 누르고 엔터를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티가 별로 안 나죠?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요. 이게 1m 움직이면 여기까지 움직이겠죠? 자, 다시 G 1 엔터. 그죠? 이거는 맥스보다 엄청 편하죠. 다시 G 1 엔터. 상대 좌표예요. 상대 좌표. 다시 G 2 엔터.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은 맥스에서는 어떻게 움직였죠? 일단 박스를 만들고 나서
원점에다 갖다 대려면 0, 0, 0 해주고 이거를 이쪽으로 1m 1m 이거는 한 1m니까 100cm죠. 100cm 움직이고 싶으면 어떻게 했나요? 클릭하고 요거 누르고 그죠? X축으로 100 이렇게 움직였죠. 여기서 다시 100 예, 이렇게 움직였는데 블렌더에서는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상대 좌표를 눌러주면 됩니다. 2m 예. 이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그 얘를 상대 좌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먼저 N을 눌러보세요. 이쪽에 아무것도 없죠 지금. N을 눌러보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1m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3m를 더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클릭하고 더하기 3 엔터 이렇게 하면 총 4m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계산식이 다 돼요. 더하기 10 나누기 2 하면 5m가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여기가 자기가 원하는 식을 넣어 가지고도 이동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죠? 0으로 가고 싶으면 0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숫자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자, 이거 다시 안 보이게 없애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전을 한번 해볼 텐데요. 회전 이것도 마찬가지로 Shift 스페이스바 R이에요.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서 초록색 누르면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이렇게 회전되고요. 이렇게 회전되고요. 그죠? 여기서 회전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맥스 회전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보통 저는 그냥 정면에서 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 맨 끝에 잡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맥스 회전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끝에 잡고 이런 식으로 끝에 잡고 이 가운데 잡고 싶은데 이게 왜 잘 안 잡히죠? 이게 좀 이상한데. 아무튼 블렌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선을 잡으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쓰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R입니다. R 누르고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좀 이상하죠. 이게 화면이 보이는 방향에서 회전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정면에서 보고 싶으면 정면에서 보면 정면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요. 요거 열린 상태에서 할게요. 그래야지 이 값을 볼 수 있으니까.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R을 누른 다음에 G를 누르면 이렇게 축이 떠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축을 맞춰가지고 이 가운데 클릭을 해서 축을 맞춰가지고 하면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저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 정면에서 일단 보고 이렇게 이거 정면에서 보는 법 가르쳐드렸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근처에 오면 Alt 키를 딱 눌러주면 스냅이 걸려가지고 정면 뷰로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다시 왼쪽에서 했을 땐 이 상태에서 돌리고요.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도 이 상태에서 돌리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합니다. 저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R을 누르고 X를 눌러주면 X축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R, Y 하면 Y축으로 이렇게 돌아가고요. R, Z 누르면 Z축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이거는 사용자에 따라 가지고 난 이게 편하다 저게 편하다 있을 수 있으니까 편하신 걸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뷰를 이렇게 고정시켜서 돌리는 게 편해가지고 이렇게 돌립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면 R을 누른 상태에서 일단 X축으로
돌리면 여기서 Shift 키 누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정밀하게 돌릴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거의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도씩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정밀하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띄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면 스냅이 걸려서 이렇게 돌아요. 지금 스냅이 5도씩 잡혀 있거든요. 그럼 컨트롤 키 누르면 이렇게 스냅이 걸려서 5도씩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무한대로. 이게 그 이동은 어차피 확대 축소를 하게 되면 정밀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는 쉬워요. 그죠? 이렇게 축소를 하면은 이동은 이렇게 하면 크게 이동하고, 가까이서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회전 같은 경우, 로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가나 크게 가나 이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게 맥스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정면도를 한번 이거 지우고 박스를 하나 열어가지고 이렇게 일단 이거 하나 켜놓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R 이렇게 회전을 누르고 나서 이거를 지금 스냅이 걸려 있죠. A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갖고 가도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정밀하게 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조금 움직이는데 여기서 움직이나 가까운 데서 이렇게 움직이나 움직이는 각도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정밀하게 조정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블렌더는 이게 좋은 게, 얘를 그냥 R을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요만큼 움직이는데, 요걸 마우스를 커서를 멀리하게 되면 되게 세밀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0.2도 단위로 움직이죠. 더 세밀하게 해볼까요? R을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더 세밀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그 최근에 나온 이 3D 프로그램의 장점인 것 같은데, 이 맥스는 옛날에 나와가지고 이 인터페이스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바람에 이거를 바꿀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돌리고 싶어도 마우스를 아무리 멀리 해도 이렇게 세밀하게 돌릴 수가 없어서 막 이걸로 이렇게 조금씩 돌려가거나 숫자를 바꿔가면서 돌리거든요. 근데 블렌더는 이게 정말 편해요. 그러니까 이동에서는 그 불편함을 느낄 수 없는데, 회전이나 확대 축소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블렌더가 좋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확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확대도 이거 클릭해서 이것도 Shift 스페이스바 Shift 스페이스바 S,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가 됩니다. 이거는 진짜 맥스 사용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확대 축소할 때 굉장히 미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 숫자를 직접 기입하면서 빼고는. 볼까요? 이것도 확대 요거죠. 그럼 요걸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요걸로. 근데 이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조금 미세하게 조정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근데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S키 누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엄청 크게 조정할 수 있어요. 그냥 S키를 눌러서 이거를 진짜 정밀하게 아주 미세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마우스 커서를 이거 오브젝트에서 먼 데에서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조금씩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세밀하게 다룰 수 있어요. 여기서 가운데 근처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엄청 팍팍 움직이거든요. 근데 멀리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맥스를 다뤄본 사람이 이걸 한번 써보면은 이게 얼마나 정밀하게 할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X 하면 X축대로 되고요. Y 누르면 Y축만 확대 축소되고요. Z 누르면 Z축만 되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맥스가 좀 편한 게 있는데,
뭐냐면 큐브에서 이거를 XY 축만 확대를 시키고 싶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클릭하고 확대 축소해서 여기서 확대 축소해서 요 파란색을 누르고 이렇게 하면 확대 축소가 되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안 쓴다는 가정하에 S를 이거 클릭하고 S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XY 축으로만 확대를 하고 싶으면은 Shift Z를 눌러주면 돼요. 그러니까 XY가 아닌 원래 단축키는 하나만 눌러야 되니까 이거를 XY 두 개 누를 수는 없으니까 XY 축으로 확대시키고 싶으면은 Shift Z를 눌러주면 이렇게 확대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상태에서 X축하고 Z축만 확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S를 눌러주고 Shift Y를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됩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이게 직관적이겠죠. 이렇게 보면 이거는 어차피 맥스는 기즈모가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기즈모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거는 자기가 필요한 방향으로만 확대를 하고 싶으면은 그게 아닌 것만 필요한 방향, 그러니까 X축하고 Z축으로 확대시키고 싶으면 S 누르고 Shift Y를 눌러주면 돼요. S Shift Y를 눌러주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이게 좀 헷갈리다 싶으면 그냥 이거 클릭해서 여기서 요거 클릭해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그죠? 요거는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맥스에서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처럼 이렇게 정밀하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이게 왜냐면 가까운 데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밀하게 하고 싶으면 이거를 S 클릭을 마우스 커서를 멀리 두고 S 클릭하고 Shift Y를 눌러주면 그때부터 이제 정밀하게 확대 축소가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무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G를 누른 다음에 평면상 여기 XY 평면상에서만 움직이고 싶으면 Shift Z를 눌러주고 해주면 평면상에서만 움직여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까 이 회전했던 것처럼 이거를 이쪽 평면상에서만 움직이고 싶으면 그냥 화면을 이렇게 갖다 대고 그냥 G 눌러서 그냥 이렇게 움직여요. 저는 이게 그나마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뷰 스냅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없으면 저한테는 이제 없으면 안 되는 기능이 돼 버렸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맨 마지막 거 트랜스폼, 이거는 기즈모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동, 확대, 회전, 예, 기즈모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거 뭐 누르고 뭐 클릭하고 하기 귀찮다 그러면 아예 이거를 그냥 켜놓고 작업하시는 게 가장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기즈모가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축키 이거를 그냥 선택창으로 놓고 단축키는 G, S, R를 사용을 합니다. 예,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